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3일 오후 6시 59분입니다. 스위스의 베른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지 시간이 바로 오후 6시 59분입니다. 해가 길어서 바깥이 훤합니다. 자, 노르웨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충고를 하나 한다면은 노르웨이에서 배워야 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치입니다. 이 노르웨이는 바이킹 나라인데 바이킹이 해적질하고 용맹하게 싸운 것만 기억하지만은 이 바이킹이야말로 유럽에서 법치를 확립한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법치를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점령지를 경영을 할 때는 법을 세우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용적인 정책을 펴면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또 종교차별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개방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이킹 국가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민주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나라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려면은 바이킹과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에 대해서 좀 기초 지식을 갖고 가면은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로우란 말, LAW, 로우란 말이 바로 바이킹 어원입니다. 바이킹 말에서 나왔어요. 로우란 말. 문재인 대통령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로우란 말이 바이킹에서 나왔고, 자스티스라는 말은 영어입니다만은 이게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의 윌리엄 공이 1066년에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영국에다가 불란서 말을 많이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때 불란서는 선진국이었어요. 또 노르만은 바이킹의 후손이지만은 프랑스에서 한 150년 정도 살다가 보니까 불란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불란서 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 불란서 말로 들어간 용어 중에 법률 용어가 많아요. 로우는 물론이고 코트, 자스티스 같은 그리고 전쟁 용어가 많습니다. 행정 용어가 많습니다. 그때 프랑스, 노르만이 앵글로 색선족보다는 선진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 가면은 평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노르웨이의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평화하고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는 그게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김정은과 평화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살자와 피학살자가 어떻게 같이 평화를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히틀러와 반성하지 않는 히틀러와 유대인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야기를 한다? 유럽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은 트럼프는 김정은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를 해 줍니다만은 유럽에 가면은 가장 싸늘한 시각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유럽 사람들이 워낙 전쟁을 많이 하고 평화에 속고 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공허한 평화 같은데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유럽의 어느 강국에 국가 원수, 집권자, 수상 아니면 대통령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는 그 참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핵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그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일하기 참 골치 아프겠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이 보도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노벨 평화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 솔베르그 총리가 그 기자에게 좀 무안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결정에 노르웨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노벨위원회는 매우 독립적인 기관이다. 저희는 평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벨상은 스웨덴에서 만든 상이지만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가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노르웨이가 오랫동안 스웨덴의 속국이었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노르웨이 수상에게 이 상 이야기를 하니까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노벨상 북핵과 관련해서 노벨상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죠. 트럼프는 작년에 김정은과 만나면서 자기가 노벨상 받을 것이라고 해서 로비도 했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아베 수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베 수상이 추천을 해줬다고 합니다. 참 교양 없는 사람이죠. 교양 없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가지고 6.15 선언 맺은 다음에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김대중 씨가 노벨 평화상 받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야 할 인물이라는 우스개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에 햇볕을 대주고 김정일 만나러 가기 전에 4억 5천만 달러 현금도 주고 해놓으니까 핵폭탄을 만들더라. 햇볕을 비추니까 핵폭탄 만들더라. 이것은 노벨 화학상이 오히려 적격이었지 않느냐 하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인데 또 여기 혹시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이 김정은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런 망상을 하는 기자가 있었는지 하여튼 솔베르그 총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솔베르그 총리가 뼈 있는 한마디를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와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애매모호한 말장난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지역뿐 아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한반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획득하면은 그 지역, 동북아죠. 그 지역의 균형과 전 세계적 균형이 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주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사찰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평화체제가 와야 될 것이다. 문 대통령 앞에서 따끔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또 정답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하면은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이 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문 대통령이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일본 연구소에 따르면은 북한은 작년에 10개쯤 되는 핵폭탄을 새로 만들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변 핵시설 돌리고 있습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개발 완료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사드를 피할 수 있는 신종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하고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1년이 지난 그 결과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란 사기극에 트럼프가 넘어갈 뻔했다가 볼턴 폼페오의 견제에 의해서 하노이 회담에서 정신 차렸다. 그 사이 김정은은 핵능력을 증강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좌지우지해가면서 마치 부하처럼 다루면서 스스로 또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수도권 상공에 한국의 막강한 전투기가 다니지 못하는 비행금지구역까지 만들 정도로 성공을 했다. 손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을 위해서 잘됐지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잘된 것입니까? 결국 한국 사람들만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노르웨이 수상이 한국인을 대신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